안녕하세요. 아이리스 카일은 올림피아 타이틀을 10번 획득한 유일한 여성 보디빌더입니다. 이것은 그녀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강력한 보디빌더로 만듭니다. 그녀는 7번의 미스 인터내셔널 우승자이자 IFBB 프로 여성 보디빌딩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여성 보디빌더입니다. 그녀는 체육관에서 운동하지 않을 때 농구, 소프트볼, 크로스컨트리 달리기와 같은 다른 스포츠를 즐깁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암 헉스트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아이로 알려진 어린 소년입니다. 생후 4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는 철십자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철십자가는 몸을 매달리는 체조 기술이죠. 생후 5개월 때 계단을 똑바로 걷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혼자서 계단을 오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1살이었을 때 그는 근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턱걸이를 할 수 있었고 18개월 후에는 그의 집에 있는 가구들을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생모는 아팠기 때문에 그를 키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는 네일과 다나 헉스트라라는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리암의 힘에 놀라움을 느낀 그들은 의사와 상담했고 리암이 근육 비대를 앓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체가 근육량을 빠르게 발달시키고 체지방을 억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리암은 소파에 누워 살이 찌지 않고 지방을 많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에게 이점이었다고 합니다. 아이스필드 하키, 축구, 농구, 소프트볼. 알리샤 영은 재능 있는 운동선수 집안 출신이지만 마침내 15세에 보디빌딩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결국 그녀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여성이 되면서 완벽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사실 한때 그녀의 팔뚝은 17인치, 45cm 이상이었고 대퇴사두근은 28인치, 71cm 이상이었습니다. 안드레아스 민처는 매우 낮은 체지방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전문 보디빌더입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지방이 거의 0%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의 생애 동안 그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 모든 종류의 챔피언십에 참가했습니다. 일부 대회에서는 1위, 2위, 3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안드레아스는 어린 나이에 보디빌딩을 시작했고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는 아놀드를 모방하려고 노력했고 1996년 아놀드 클래식 스포츠 이벤트에서 6위를 차지하며 그의 훌륭한 모범을 만났죠. 그러나 대회 기간 동안 그는 다양한 각성제를 사용했고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장병을 앓았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죠. 거기서 그가 각성제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는 겨우 31세에 생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쇼는 2011년, 13년, 15년, 16년 우승자인 37세의 미국 스트롱맨입니다. 브라이언은 같은 해에 아놀드 스트롱맨 클래식과 세계 최강자 대회에서 동시에 우승한 최초의 남자이기도 합니다. 2011년, 15년, 17년에 아놀드 스트롱맨 클래식에서 우승했으며 다른 해에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그의 키 때문에 어린 시절 농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역도에 푹 빠졌고 이 길을 걷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너무 커서 차에 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는 2m가 넘으며 무게는 200kg이고 여기에서 볼 수 있듯 탈 것에 비해 너무 큽니다. 브라이언은 또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그곳에서 그는 다른 강한 남성들과 함께 훈련하고 그의 삶을 조금 보여준다고 합니다. 도나 무어는 2016년, 2017년, 2019년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여성으로 타이틀을 획득한 영국의 강한 여성입니다. 또한 그녀는 2016년과 2017년 아놀드 월드 스트롱 우먼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아놀드 프로 스트롱 우먼에서도 우승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다른 여러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나는 한때 유튜버 매트 도스 피트니스와 경쟁하여 거의 그를 이길 뻔했습니다. 조지아 출신의 CJ 센터는 피트니스와 건강에 있어 탁월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운동하는 아이라고 부르는 이 소녀는 역기를 들지 않습니다. 역도는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죠. CJ는 다른 종류의 운동을 하지만 확실히 이 목록에 있는 다른 아이들보다 열등하지는 않습니다. CJ의 비밀은 단순히 운동을 하고 매우 건강하게 먹는 것입니다. 그는 학교에서 최고의 미식축구 선수였다고 하고 어린 나이에 자신의 운동 DVD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DVD를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어 동기부여를 주기도 했죠. CJ의 아버지에 따르면 그는 그의 가족 중 최고의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과자도 먹지 않습니다. CJ의 궁극적인 꿈은 내셔널 풋볼 리그에서 뛰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탈리아 쿠준의 조파는 러시아에서 온 5피트 6인치, 1.7m 키의 여성으로 체중은 약 218파운드, 99kg입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프로 보디빌더로 여겨지며 첫 번째 세계 타이틀을 획득한 후 유명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암리프팅,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에서 세계 타이틀을 획득했으며 유럽 타이틀 벤치프레스와 데드리프트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녀가 유명해진 또 다른 이유는 거대한 팔뚝 때문입니다. 무스타파 이스마일은 현재 35세의 이집트 보디빌더로 2013년 세계에서 가장 큰 팔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그의 팔뚝은 전성기에 무려 79cm에 달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티셔츠를 입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물 같은 뽀빠이로도 알려진 무스타파는 팔뚝의 전신 MRI 스캔을 포함한 일본 의료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충제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네스는 이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그의 기록을 삭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그의 팔뚝이 진짜라고 말하죠. 이것이 진짜라고 보여지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빅제트라고도 불리는 지두르나스 사비카스는 리투아니아 출신의 운동선수이자 역도선수이며 2009년, 2010년, 2012년, 2014년 세계 최강의 사나이입니다. 그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6차례 은메달을 땄습니다. 또한 2010년, 12년, 13년에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남자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의 업적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1989년 텔레비전에서 가장 강한 남자 경연대회를 보면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17세의 나이에 파워리프팅을 시작했고 두 번째 대회에서 자국의 모든 리투아니아 기록을 깼습니다. 그는 또한 스트롱맨이 경쟁하는 아놀드 스트롱맨 클래식에서 8번 우승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에 여러 제목을 가지고 있으며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현재 그는 48세이며 더 이상 정상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경쟁은 덜하지만 일부 이벤트에서는 여전히 보스입니다. 당신의 부름이 다른 곳에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욜란드 휴지의 할머니는 그녀를 체조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녀는 지역 청소년 센터의 체육관 주변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그녀가 체조 선수가 되기를 원했지만 욜란다는 체육관에서 훈련하기를 결정했고 결국 6번이나 올림피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안드레이 코스타 씨는 그의 나라에서 우크라이나 야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짐승처럼 만들었을까? 그는 2시간 29분 만에 팔굽혀펴기 4,000회 연속이라는 국내 기록을 깬 후 기네스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을 깼을 때 그는 멈추지 않았고 그는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추가로 2,000개의 팔굽혀펴기를 하여 그의 개인 기록을 6,000개로 늘렸습니다. 당시 안드레이의 나이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그는 5살 때 운동을 시작했고 다른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러 가는 동안 운동을 하기 위해 체육관에 갔다고 합니다. 겨우 6살 때 이미 3,000개의 팔굽혀펴기를 연속으로 수행할 수 있었지만 자신을 더 세게 밀어붙이고 싶었기 때문에 훈련 기술을 완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보디빌더가 되기로 결심했고 여러 영화에도 출연했다고 하죠. 러시아 모스크바 출신의 이리나 글라드카야는 이 목록에 있는 이전 여성들과는 다른 유형의 강인함입니다. 그녀는 13번의 세계 팔씨름 챔피언입니다. 이리나는 수년 동안 이 대회에서 최고의 여성이었고 아무도 그녀를 이길 방법을 모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그녀는 해변에 있었고 근육질의 남성들과 팔씨름 대결을 합니다. 모두들 그녀에게 패배했죠. 발디르 세가토는 브라질 출신의 52세 남성으로 젊은 시절 얇은 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너무 말랐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고 운동을 하기 위해 체육관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아놀드 슈왈제네거에게 영감을 받았고 실제 헐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에게 빨리 진행되지 않았고 그가 신톨에 대해 들었을 때 그는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로 그는 살아있는 뽀빠이로 변신했습니다. 수년간의 각성제 덕분에 그의 팔뚝은 둘레가 무려 51cm나 자랐습니다. 의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디르는 계속 커지기로 결심합니다. 발디르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괴물이라고 부를 때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헨리는 미국의 역도 선수, 올림픽 역도 선수, 스트롱맨이자 은퇴한 레슬링 선수로 WWE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이름에 엄청나게 많은 칭호를 가지고 있으며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많은 기록을 깰 수 있었는데 WWE에서 경력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차를 들어 올리고 프라이팬을 접고 심지어 3장의 사슬을 끊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그 후 그는 최고의 역도 선수로 알려졌으며 여러 올림픽에 출전하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마크가 평생을 근력 훈련에 집중했다면 그는 역사상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슬러라는 직업과 좋은 수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마이 류세이에게는 무술 실력과 체격 때문에 미니 이소룡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10살짜리 일본 소녀는 전설적인 배우 이소룡의 열렬한 팬이어서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1시간 반 동안 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방과 후에 그는 1시간을 더 뛰었고 2시간 동안 발차기와 눈차쿠 기술을 더 연습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소년이 빨리 지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훈련을 매우 좋아하고 이소룡처럼 멋지고 싶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1살 때 이소룡 영화를 봤고 4살 때 배우의 움직임을 모방했다고 합니다. 2015년 그가 겨우 5살이었을 때 그는 영화 죽음의 게임을 배경으로 이소룡의 동작을 모방해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올가 리아슈추크는 도네츠크 출신의 우크라이나 여성으로 아놀드 프로 스트롱 우먼 챔피언을 2번이나 차지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이름에 대한 더 많은 업적을 가지고 싶습니다. 우선 그녀는 수박을 잘 깨트립니다. 사실 이 능력이 너무 좋아 1분 만에 허벅지로 가장 많은 수박을 깨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키릴 테레시는 26세의 러시아 보디빌더로 2019년 11월 축구공 같은 팔뚝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는 21세의 군대로 가 보디빌더가 되겠다는 꿈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조금 지나쳤습니다. 다른 보디빌더의 경우 근육과 몸 사이에 여전히 일종 비율이 있죠. 그러나 그는 거대한 팔뚝과 대비되는 얇은 몸을 가지고 있어 약간 이상해 보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그는 41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확보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며 결과를 얻기 위해 신토를 사용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덧붙여서 2019년 10월 MMA 데뷔를 했는데 예상대로 그렇게 잘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그는 61cm 팔뚝이 통증, 발열 및 질병 증상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유제니우스는 거리 운동을 하고 주로 신체 활동에 중점을 두는 그리스 남자입니다. 인터넷에서 그가 머리로 자신을 지탱하려고 노력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이것을 할 수는 없었지만 멋진 사진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가 이것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습니다. 슬리디스 모드로 알려진 그는 자신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을 좋아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을 밀어붙입니다. 이 그리스 선수는 2018년 FIBO 스트리트 리프팅, WSWCF 및 ISF 스트리트 리프팅 타이틀 5회 등 여러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릭 갓 탤런트 쇼에서 다른 강한 남자들과 경쟁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강한 사람이라고 불렀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가 이렇게 계속 훈련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스위스 보디빌더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운동선수 중 한 명입니다. 제클린 푹스는 많은 기사에 따르면 세계 10대 여성 보디빌더 중 한 명입니다. 2016년 7월 그녀는 IFBB 시카고 프로 타이틀을 획득했으며 많은 대회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녀를 역대 최고의 보디빌더 중 한 명으로 간주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또 다른 기네스 세계기록 보유자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바랴 아쿠로바라는 소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소녀라고도 합니다. 바랴는 겨우 8살이었던 2000년에 무려 220파운드, 100kg을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체중의 2배였습니다. 12세의 나이에 그녀는 600파운드, 270kg을 들어올릴 수 있었고 2년 후에는 661파운드, 300kg을 들어올렸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체중의 4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바랴의 부모는 서커스 예술가였으며 4살이 될 때쯤 이미 딸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재능 덕분에 바랴는 부모님과 함께 서커스에서 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스턴트를 했다고 합니다.
발현한 부모님을 모두 등에 업을 수 있었고 난이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목에 무게를 걸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출신의 줄리아 빈스는 머슬바비로 불립니다. 줄리아는 15세에 운동을 시작했고 10대 2번의 세계 역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자신감을 얻기 위해 시작한 이 운동은 그녀에게 여성스러움과 동시에 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알려주었습니다. 나세르 엘 손바티는 1990년대 최고의 프로 IFBB 보디빌더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독일의 도시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나 1983년 18세의 나이로 보디빌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994년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에 처음 출전하여 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여러 언어에 능통했으며 이로 인해 교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의 생애 동안 그는 53개의 IFBB 프로 대회에 출전했으며 미스터 올림피아에 9번 출전했습니다. 1997년 그는 2위를 차지했지만 그는 그해 우승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1999년 아놀드 클래식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죠. 그는 43세까지만 살았고 보디빌딩 세계의 이야기는 이것이 주로 스테로이드와 같은 다양한 각성제의 사용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태어난 마르쿠스 릴은 IFBB의 영상을 위해 지금은 은퇴한 프로 선수입니다. 그는 축구를 하다가 무릎 부상을 입은 후 18세의 나이에 의사의 권고에 따라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마커스는 5년 후 프로 레벨에서 경쟁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일주일에 6일 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중고차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보디빌딩에서 전문 타이틀을 얻은 역사상 최초의 독일인이 되었습니다. 마커스는 다른 대회에서 여러 차례 1위를 차지했지만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몇 차례 5위와 8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주로 거대한 몸집과 넓은 어깨로 유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요즘 그는 자신의 보충제 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나는 그가 여전히 체육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티아나 카시리나는 유럽 챔피언 8회, 세계 챔피언 5회, 올림픽 역도 챔피언인 러시아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경력 동안 총 20개의 세계 기록을 깼습니다. 그녀는 192파운드, 87kg 체급에 속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당신은 이 여자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줄리아노 스트로에는 체조 선수이자 어린이 보디빌더로 2009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그가 달성한 특별한 업적은 다리 사이에 웨이트볼을 넣고 10m 물구나무 서기를 수행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탈리아 TV쇼에 나와 라이브 청중 앞에서 6개의 스턴트를 선보였고 그의 비디오는 소셜미디어 전체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듬해 줄리아노는 또 다른 세계 기록을 깼는데 이번에는 90도 각도로 서서 팔굽혀펴기를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운동은 일반적인 팔굽혀펴기처럼 수행되지만 발이 땅에 닿아서는 안 되며 줄리아노는 20개 이상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2011년에 그는 더욱 강해졌고 40회 연속 90도 팔굽혀펴기를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줄리아노는 도전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때때로 그는 자신을 더 어렵게 만들었죠. 이 사진에서 그는 4개의 유리병 위에 서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마라 월콧의 일상은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한때 그녀의 몸무게는 415파운드, 188kg이었습니다. 2017년 체중 감량을 위한 최후의 노력으로 그녀는 덤벨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여왕 월콧이라는 별명을 얻게 해줬고 세계 기록을 세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타마라의 이야기는 그녀가 비만과 섭식 중독을 극복한 후 모든 면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레그 발렌티노는 2005년 팔이 폭발한 남자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유명해진 미국의 보디빌더입니다. 그는 13살 때 보디빌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자연적으로 훈련했죠. 그러나 결국 스테로이드 실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로 인해 그의 팔뚝은 51cm에서 71cm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육이 신토의 결과라 믿었기 때문에 그를 향한 이야기는 많은 논란을 얻었습니다. 그가 그만둔 이유는 한쪽 팔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디빌딩 세계에서 가장 미움받는 남자로 알려져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이두박근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는 항상 신톨 사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6번은 가장 강한 여성입니다. 여성도 물론 강할 수 있습니다. 매우 열심히 훈련하기 때문이죠. 레베카 스완스는 미국의 역도 선수이자 여러 세계 기록을 세운 프로레슬러, MMA 파이터이자 강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중 한 명으로 간주되며 가장 높은 스쿼트, 가장 높은 데드리프트 및 가장 높은 벤치프레스를 포함하여 그녀의 이름을 딴 여러 여성 파워리프팅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인상적인 결과입니다. 그녀는 현재 48세이며 1996년 보디빌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현실에서 백화를 만난다면 그녀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2번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거대한 근육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여성 중 한 명입니다. IFBB에서 우승한 최초의 한국 선수인 지연우를 만나보세요. 그녀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합니다. 그녀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보디빌딩을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살 때 크리스 쿠미어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보디빌딩 세계의 전설이며 72개 이상의 IFBB 대회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우가 하는 보디빌딩 대회 외에도 그녀는 유명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에 사는 이 작은 카자흐스탄 소녀는 복싱을 아주 잘하는 놀라운 아이입니다. 그녀는 분당 최대 100번의 펀치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권투 기술이 인터넷으로 알려졌을 때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감독하에 함께 훈련할 수 있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브니카에게는 1살짜리 막내 동생을 제외한 모두 같은 스포츠를 하는 6명의 다른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에 따르면 그들은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 숲에서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는 이브니카가 겨우 4살이었을 때 놀라운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이미 47초 동안 30개의 펀치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이브니카는 배우는 것에 열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이 배우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킴 치제프스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보디빌더로 여겨지며 8번의 미스 올림피아인 유명한 챔피언 랜다 머레이를 꺾고 역사를 만든 미국 여성입니다. 킴은 1996년 미스 올림피아 타이틀을 획득했고 1997년, 98년, 99년에 이를 방어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같은 해 미스 인터내셔널과 미스 올림피아에서 우승한 최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알린도 데 수자라는 52세의 보디빌더는 브라질에서 가장 큰 이두박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그는 근육에 기름을 주입한 결과 73cm의 이두박근을 과시하면서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복용할 때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했는데 왜냐하면 그의 근육이 부풀어 올랐고 그는 운동할 필요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열렬한 팬이며 그의 고향에서 산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많은 지역 사람들이 그는 큰 스타이며 여성들이 그를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각성제의 결과로 그는 친구를 잃었다고 하는데 이후로 그만두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것이 브라질에서 큰 문제이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근육을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 비밀리에 각성제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케빈 페스트는 여러 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제라고 합니다. 58세의 케빈은 그의 인생에서 총 19개의 파워리프팅 기록을 깼고 여전히 그의 이름에 9개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1개는 무려 188.83톤의 글로브마스터 3 항공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소방차와 주택을 끌어냈는데 제 생각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캐나다 교회의 사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그는 힘든 훈련 과정을 겪었고 하루에 몇 시간씩 훈련했다고 합니다. 21년 동안 높은 수준에서 경쟁해왔습니다. 케빈은 현재 캐나다의 한 마을에서 살고 있으며 기부금과 수익의 많은 부분을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좋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인인지에 대해 다른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네스 세계 기록에 물어본다면 폴란드의 아네타 플로치크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여성은 폴란드 선수권 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했으며 2000년에 유럽 챔피언 가장 강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강한 여성으로 세계를 지배하기도 전에 역도 선수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파워리프팅에서 1100파운드, 500kg의 장벽을 깨트렸고 1분에 5개의 캐서롤을 굴린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출신의 라마단 온데 씨는 이미 5세에 무에타이를 마스터했습니다. 그가 무에타이 키드라는 별명을 가진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에타이는 주먹, 발, 팔꿈치, 무릎을 사용하여 싸우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종종 팔다리의 예술이라고 불리는 무술입니다.
무에타이 무술가인 그의 형제가 라마단이 훈련 중에 자신의 동작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갓난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에게 몇 가지 동작을 가르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농담으로 시작된 훈련은 진지한 훈련으로 발전했습니다. 라마단이 9살이었던 2016년 그는 자국 최고의 주니어 무에타이 파이터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그의 승리는 많은 기회를 열었고 그는 청소년 무에타이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티 호킨스는 보디빌딩과 화학에 모두 재능이 있는 미국의 보디빌더입니다. 그녀는 672파운드, 305kg의 데드리프트를 포함하여 역도 세계에서 그녀의 이름에 걸린 여러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보디빌딩 세계에서 큰 스타이지만 대학 학교도 마쳤습니다. 이것은 노력과 인내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명단에 있는 유일한 여성, 런던 출신의 캔디스 암스트롱입니다. 2013년 10월 28세의 그녀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여 자신을 남자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금발의 여성이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않고 더 넓은 어깨와 더 큰 팔을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6시간씩 운동을 했다고 하죠. 그러나 스테로이드로 인해 그녀는 얼굴 여드름, 채모 및 기타 남성적인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예전의 금발 여성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각성제 덕분에 드래그 퀸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녀가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이죠. 요즘 캔디스는 여전히 체육관에서 하루에 3번 운동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몸에 기뻐하는 그녀는 멈출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선수가 강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데니스 로저스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맨손으로 수갑을 풀고 전화번호부를 찢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한 손가락으로 냉장고를 들어올릴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1958년에 태어난 데니스는 진정한 초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는 건장한 남자들이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업적을 쉽게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데니스는 또한 전 팔씨름 세계 챔피언이며 프라이팬을 말아 올리는 것조차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는 오프라 윈프리, 리플리의 믿거나 말거나, 스탠리의 슈퍼휴먼, 데이비드 레터맨의 심야 쇼와 같은 여러 인기 TV쇼에 출연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평범해 보이는 남자가 거대한 근육을 가지고 있지 않고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알리나 포파는 루마니아 출신의 여성 보디빌더로 상당히 짧은 기간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미스 올림피아 대회와 2018년 윙스 오브 스트렝스 라이징 퍼넥스 월드 챔피언에서 2번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진로 때문에 자신을 남성과 비교하거나 자신을 제한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등에 업고 들어야 하지만 중국 안후이성에 사는 양진롱에게는 그 반대입니다. 진롱은 겨우 7살 때 인터넷에 유명해졌죠. 사실 그는 자동차, 200파운드, 90kg의 시멘트 봉지를 가지고 걸어다니기도 합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생후 9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의 초자연적인 힘을 알아차렸고 그는 무게가 11파운드, 5kg인 기름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비범한 힘의 원동력은 큰 식욕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는 하루에 밥이나 국수를 3그릇이나 먹는다고 합니다. 7세 소년의 평균 체중은 45에서 75파운드, 20에서 35kg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110파운드, 50kg에 도달했고 매우 건강해 보였습니다. 양은 장래 올림픽 챔피언 역도 선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헤바 알리는 파워리프팅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이름입니다. 그녀는 보디빌딩, 이동성 훈련 및 파워리프팅 능력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바는 대회에서 항상 꼴찌를 하는 것에 지친 후 역도를 발견했죠. 그녀는 전 세계 여성과 소녀들에게 영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독특한 방법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훈련에는 역도뿐만 아니라 암벽 등반과 사막 및 기타 극한의 기상 조건이 있는 곳에서 달리기가 포함됩니다. 호마리우 도스 산투스 알베스는 현재 32세의 보디빌더이자 브라질 헐크로 알려진 MMA 파이터입니다. 그는 25세의 나이에 팔뚝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각성제를 사용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브라질에 있는 바이아주에서 태어났고 체육관에서 거대한 팔을 가진 근육질의 남자들이 훈련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근육의 부피를 더 커 보이게 하는 기름진 물질, 신토를 소개했습니다.
그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그는 멈출 수 없었고 그의 팔뚝은 무려 63cm나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병원에 갔는데 근육이 돌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들은 제때 제거되었고 그는 2013년에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의 큰 야망은 여전히 보디빌더가 되는 것이지만 그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한 바바라고도 알려진 아르밥 퀴저 하야트는 파키스탄 출신의 강한 남자이며 그의 말에 따르면 436kg의 체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바바는 파키스탄 북부의 마르단시 출신으로 거대한 체격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열린 대회에서 5000kg을 들어올렸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도 이 기록을 깰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게다가 25세의 칸바바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18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몸이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계란 36개와 닭 4마리, 붉은 고기 10,000kg, 우유 3리터를 포함하여 하루에 굉장한 칼로리를 소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대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문제가 없으며 기분이 좋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는 여행하는 동안 차량에 타고 내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칭 파키스탄 헐크인 칸바바는 언젠가 WWE에서 레슬링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니엘라 멜로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모든 세계 기록을 깨트린 미국 여성입니다. 그녀는 10대 때 무려 304파운드, 138kg을 들어올렸고 미국 벤치프레스 기록을 보유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2022 USAPL 파워리프팅 챔피언십에 출전했습니다. 그녀가 연단에 오를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가 다음에 어떤 기록을 깰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란의 7세 아랏 호세이니는 피파 월드컵에 출전할 세계 최연소 선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리오넬 메시와 같은 다른 축구 스타들뿐만 아니라 피파 조직도 아랏을 보고 그의 기술에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운동을 통해 400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했으며 소셜미디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운동 영상을 게시하죠. 비디오에서는 아랏이 공을 가지고 드리블 하다가 아름다운 골을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복근과 단단한 손에서 아랏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생후 3개월 만에 손이 비정상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5살 때 처음으로 체조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아랏은 현재 리버풀 FC 아카데미에서 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리버풀에서 축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04년, 2008년, 2012년 중국을 대표해 3차례 올림픽에 출전한 첸 웨이링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녀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올림픽 챔피언이 아니더라도 그녀는 다른 기록을 깼죠. 그녀는 자신의 체중의 4.5배를 들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개인 기록 스커트는 인상적인 463파운드, 210kg이라고 합니다. 브랜치 워렌은 IFBB 출신의 48세 전문 보디빌더입니다. 그의 경력 동안 그는 2011년과 2012년 아놀드 클래식에서 2회 우승한 것을 포함하여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지금의 몸매를 갖기까지 20년의 고된 훈련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는 18세에 보디빌딩을 시작한 후 모든 종류의 다양한 대회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아놀드 클래식에서 우승했을 뿐만 아니라 2009년과 201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2015년 그는 대회에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보디빌딩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체육관에서도 정기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육포를 판매하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보디빌더가 먹는다고 합니다. 칼로리가 낮고 지방이 거의 없는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미트로 칼라즈는 우크라이나의 스포츠맨이자 여러 파워리프팅 대회에서 챔피언으로 활약했으며 2009년 우크라이나 갓 탤런트에 참가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일반적으로는 말이 사람을 태우지만 여기 그것이 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드미트로는 말 위에 앉아있지 않고 말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강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약간 이상하게 보이지만 상당한 성과였습니다. 또한 쇠막대를 구부리거나 비틀 수 있으며 한 손으로 152kg의 돌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다른 업적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특별한 업적은 말을 들어올리는 것이었으며 그에 대해 위키피디아 페이지에는 그가 63개 이상의 기네스 기록을 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38세의 동유럽 거인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가 없지만 그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니크 존스의 아버지는 그녀가 13살이었을 때 그녀에게 웨이트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결코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IFBB 프로가 되었고 북미 선수권 대회와 시카고 AM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보디빌딩을 좋아하지만 특정 옷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의 남성과 여성 보디빌더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성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